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도 30대가 주택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30대의 비중이 2024년에 더 증가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이런 징역 공제를 통해서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연령층별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게 되면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자, 2023년 작년 기준에서 봤을 때 30대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 저는 2024년 기준 올해에도 마찬가지 30대의 비중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를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30대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19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기록을 했습니다. 50대 매입 비중도 조사 이래 가장 높아 고금리 상황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대출의 효과를 3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 최근 공개한 연령대별 아파트 매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에서 11월 전국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층은 30대로 전체의 26.7%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는 전국 기준 부동산 1위였던 40대를 연간 기준 처음 추월한 것이며 역대 30대 매입 비중으로선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자, 역대 1월에서 11월 동기간과 비교해도 역시 최초로 30대가 40대 비중을 넘어서면서 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도 30대가 주택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원래 이 주택시장의 큰 손이라고 한다면 40대였죠. 이젠 그 연령층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연령별 전국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을 보게 되면 전국 기준에서 일단 한번 먼저 살펴보면 20대가 당연히 가장 낮겠죠. 20대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자, 30대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기존의 이 황토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었는데 30대가 역전을 했죠. 26.7%, 40대는 25.9%. 사실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50대는 21.5% 정도를 차지해서 세 번째 연령층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대의 비중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30대는 33.1%, 40대는 28.7%로 격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50대와의 격차도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50대는 16.8%, 20대는 3.4%로 20대의 비중은 줄어든 반면에 30대의 비중은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서울의 아파트에 30대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는지 뒤에 2024년 올해에는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0대 기준에서 보면 미혼인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나이대입니다. 대부분 이 나이대에서는 직장에 있어서 정착하는 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20대부터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20대에 직장 다니셔서 돈 벌었던 것들 다 20대에 다 사용했을 겁니다. 20대에 돈 벌었던 건 다 나가는 돈들이죠. 그래서 30대까지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더라. 그래서 직장 정착하는 단계로서 자금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남자분들은 대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뭐 하고 하면 3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취직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이제 자금을 모으는 시기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40대 비중에서 봤을 때 40대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나이대죠. 이때는 자녀를 양육하는 단계입니다. 이미 출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나이대죠. 자, 30대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금 운용에 활용이 계속 높은
나이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0대는 본인이 벌어놨던 자금으로 주택 구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30대 기준에서는 직장도 지금 정착하는 단계고 자금도 한계가 있어서 뭐 서울 아파트 매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 운영에 딱 한계에 부딪혀서 매매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이대입니다. 근데 저는 30대의 비중이 2024년에 더 증가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대 기준에서 살펴보면 미혼인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네, 대부분의 30대 미혼인 분들 비중을 보게 되면 30대 초중반 정도 요 나이대가 미혼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결혼을 한 기혼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비중이 30대 중후반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그래서 또 이성을 만날 때도 당연히 결혼을 염두하고 만나시는 분들이 많은 나이대다. 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선 어떻게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까요? 증여밖에 없습니다. 증여. 자, 이 증여에 있어서도 우리 증여재산공제라고 있습니다. 자, 증여재산공제는 직계 존비속 대부분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는 경우가 많죠. 공제가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내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 현금을.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돼서 증여세 납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5천만 원 받은 걸로 서울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서울의 주택은 어떻게 삽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런데 올해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혼인증여 재산공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증여 재산공제라는 건 뭐냐면 혼인 전후로 해서 2년 안에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혼인 전후로 2년이니까 총 4년이죠. 그래서 4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증여받고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최대 한도 1억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토탈 올해 증여는 1억 5천을 받을 수 있게 되네요. 서울주택 1억 5천에 어떻게 매입하냐? 당연히 또 여기에 추가적인 지렛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지렛대는 플러스 디딤돌 대출 또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있습니다. 자, 우선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연소득이 최대 한도 8,500만 원 이하인데, 지금 미혼이니까 생애 최초자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의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5억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면 요 부모님한테 증여 1억 5천 받아가지고 5억 이하짜리 서울에 또는 뭐 수도권 지역 일대 또는 지방 지역 일대 뭐 취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디딤돌 대출을 2에서 3%의 초저리금리로 받고 또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됩니다. LTV가 생애 최초 LTV 80%에 DSR 제외되고 DTI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받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올해 24년 1월 29일 날 종료가 되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원문을 보게 되면 이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종료가 되지만 앞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정책 모기지 상품을 확대해주겠다, 연장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주택 가액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해당이 되고 연소득은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는 5억입니다. 5억. 다만 이제 금리가 4%의 금리로 책정이 되겠지만 체증식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월 납부 금액은 적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1억 5천 증여받아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죠. 한도가 5억까지 나오니까. LTV 똑같이 80%에 DTI 60%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혼인 분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이분들도 증여를 받을 수 있겠죠.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증여, 공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각각 얼마씩 받을 수 있겠습니까? 5천만 원씩 받는 거다. 본인과 배우자 5천만 원. 그러면 총 1억이죠. 총 1억.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혼인공제도 있었지만 또는 출산공제가 있습니다. 증여 출산 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자, 출산 같은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게 될 경우 얼마까지 공제를 해주냐? 최대 한도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1억까지. 자, 근데 본인과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각각 받게 되면 1억씩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 2억을 받게 되는 거다. 2억.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있죠. 우리 기타 친족에 있어서 또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 이 기타 친족이라고 한다면 뭐 친인척도 가능하겠지만 며느리와 사위한테 주는 요 자금도 공제가 됩니다. 기타 친족 공제로 얼마씩 받을 수 있냐? 각각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총 2천만 원 받는 거죠. 2천만 원. 자, 그러면 총 토탈 얼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억 2천 받는 겁니다. 3억 2천 증여를. 그러면 이거 3억 2천 증여받아서 지렛대 대출, 어떤 대출이 있습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있어서 대출 한도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또 대출 금리도 1에서 3%의 초저리 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되고 LTV 80%에 또 DTI 60%가 적용이 돼서 DSR에 제외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도 충분히 최대 한도 5억까지 나오고 또 증여 3억 2천 받아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돈 한 푼도 없어도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각각 충분히 지렛대 삼아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0대에 있어서도 지금 직장에 정착하는 단계로서 자금 운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증여 공제를 통해서 충분히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올해 아마 30대의 비중이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